토평고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평고 2학년 나기록 학생이 전해주는 18세 낭만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토평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여행신문을 만들었네요. 첫날 토평고 학생들은 학급 테마여행을 했습니다. 1반과 8반은 잠실에서 추억을 쌓았는데요. 그 장소를 가볼까요? 어떠신가요? 그런데 한 명도 사고가 없이 이 장소에 잘 도착했다고 전하고 있네요. 그 비결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볼까요? 배려하면 안전한 승차 문화를 이번 정류소는 난지천.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인가요? 에이, 바쁜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위험인가요? 내가 알아서 조심할 수 있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버스. 하지만 바쁜 마음에 안전은 늘 뒷전이 되기 쉬운데요. 시내버스 안전사고 가운데 승하차 사고는 전체의 28%.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해진 승하차 구역 외에 발을 내딛는 행동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한 발 앞이 아닌 한 발 뒤로.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가장 혼잡해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서로 먼저 타기 위해 경쟁하지 말고 승차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승차하기.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승차는 앞문으로 하는 것이 기본. 뒷문으로 승차하면 출입문 끼임 사고는 물론 다른 승객과의 충돌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안전한 승차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선 앉은 자리에서도 서 있을 때도 손잡이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방지턱 구간과 회전 구간 등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특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절대 금물.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젠 마음대로가 아닌 안전대로.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안전을 지킬 때, 우리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입니다. 2반부터 7반까지는 삼성역에서 추억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도착했는데요. 그 비결도 친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대박! 완전 내 스타일인데? 뭐죠? 쟤도 설마 나한테? 이게 말로만 듣던
지하철 로맨스? 아싸! 드디어 나도 솔로 탈출? 네, 제 전화번호는요. 이게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지하철에선 안전을 잡으세요.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현대인들에게 있어 지하철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30여 건에 이릅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뛰어드는 행동을 다이빙 승차라고 하는데요. 무리한 다이빙 승차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열차의 문이 닫힐 때 발을 넣거나 소지품으로 문 닫힘을 막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땐 노란색 안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객차한 승객이 모두 내린 뒤 탑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며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을 걸어갈 때,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 사용은 지하철 내 안전사고의 매우 큰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내리력을 잊고 갑작스럽게 하차하다가 다른 승객들과 충돌해 넘어지거나 출입문에 끼이는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의 경우 한 해 60여 건에 이르는데요. 승하차 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을 확인한 뒤 발빠짐에 주의하면서 탑승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탔을 때 구석자리가 편하다며 습관처럼 문에 기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하철 문에 기대거나 문에 손을 대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추락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문에 기대지 말고 이리저리 이동하기보단 갑작스러운 정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꼭 잡고 바로 서는 것, 안전의 기본입니다. 지하철에선 핸드폰 보지 말고 발밑을 보고, 핸드폰 잡지 말고 손잡이를 잡으세요.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안전한 내일이 다가옵니다. 토평고 2학년 학생들은 첫날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날 9월 6일 화요일 춘천이로 고고! 버스 안전, 문학촌, 레일바이크,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현장 체험 학습. 그만큼 즐겁게 다녀오려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현장 체험 학습의 안전수칙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은 버스에 타서 이동할 때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먼저 버스를 타면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안전벨트는 꼬이지 않게 그리고 몸에 붙도록 착용합니다. 만약 안전벨트에 이상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장난치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특히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 물건을 내미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릴 때는
좌우를 확인하고 차례대로 내려야 한답니다. 두 번째 안전수칙은 버스로 이동 중에 휴식을 하기 위해 혹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의 안전수칙입니다.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보행로를 따라서 이동해야 하며 길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서다, 보다, 건너다를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큰 버스는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근처를 지날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수칙은 버스에 있는 비상탈출 망치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만약 버스에 사고가 나서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버스 안에 준비되어 있는 비상탈출 망치를 사용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비상탈출 망치로 유리의 어느 부분에 충격을 주어야 잘 깨질까요? 정답은 2번. 유리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차량 유리의 가장자리 부분이 가운데 부분보다 충격을 줄 경우 더 잘 깨진답니다. 지금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수칙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안전수칙, 주차장에서의 안전수칙, 그리고 비상탈출 망치 사용 방법까지 모두 잘 보았나요? 이번에 알아본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즐겁고 신나는 현장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랍니다. 토평고 학생들은 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김유정 문학촌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김유정 문학촌의 김유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청풍 김유정. 춘천에서 태어난 그는 28에 문단에 데뷔한 후 3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908년생이시죠. 그러면은 거의 다 일제강점기 때를 사신 거네요. 네. 신민의 사건도 보고 1919년 만세운동도 보고 네. 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35년에 이제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 이제 등단함으로써 정식으로 이제 문단에 들어서서 소설을 쓰게 된 작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작가 김유정. 산골 나그네를 시작으로 소낙비와 만무방 등의 작품을 잇따라 연재하며 한국적인 정서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정지영, 이효석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작가들과 교류하며 풍부한 예술 세계를 꽃피운 김유정은 일생의 역작 봄봄과 동백꽃으로 독특한 개성을 선보이며 문단의 주목을 받습니다. 김유정 대문제 사후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김유정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의 친구 아내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유정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랑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사랑에 실패하면 그 아픔이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신비하게도 그의 작품 속에 무디하게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봄봄하고 동백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유정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7살의 어머니를 9살의 아버지마저 잃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사랑에 대한 결핍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극적인 그의 삶은 역으로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작품으로 표현됐죠. 그렇게 김유정은 천재적인 소설가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작품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을 교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 그 책상에 그 머리맡에
겸허라고 하는 큰 글씨 좌우명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게 진짜 떨려요.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영감이요 임하소서. 죽기 전에 뭔가를 좀 남겨야 되겠다, 대작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살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투혼을 불태워 완성한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와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 춘천 고향 땅에 돌아온 후 아픈 몸을 이끌고 작품에 매진한 김유정. 등단 후 2년 남짓한 죽음의 두려움을 문학으로 남긴 김유정 작가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토평고 학생들은 잘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볼까요? 토평고 학생들 참 훌륭하죠? 이제 레일바이크를 타러 갈 시간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시간은 11시로 정각에 출발합니다. 반드시 그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는 2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되므로 화장실은 꼭 들리고 버스 승차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레일바이크는 6km, 30분 정도, 15분 쉼터에서 쉬고 낭만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걸어가고 남이섬 선착장까지 가는데 2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여행, 안전이 먼저이겠죠? 낭만이 악몽이 안 되려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18세 동갑내기 여학생들의 레일바이크 체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너무 빨라. 저 사람도 아직 안 가. 너 뒤로 가면 뒤로 가? 보자. 아니, 앞으로 와. 야, 재밌다, 근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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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 와. 됐어. 어떠신가요? 여학생들이 참 즐거워 보이죠? 자,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남기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중간에서 멈출 수 있다. 그래서 하차할 수 있다. OX. 맞습니다. X입니다. 잘 맞추셨고요. 따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되면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핸드폰 분실주의, 그리고 저희 학교는 210명이 함께 출발합니다. 충돌 방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전 안전수칙,
탑승을 위해 이동 시 차량 바퀴에 발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철로 위는 허가 없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탑승 시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탑승해 주십시오.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중요하겠죠? 출발 전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멈춰져야 합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 좌석 오른쪽 및 검은색 레버를 우측으로 당겨 좌석을 조정해 주십시오. 지갑, 휴대폰 등 상하 주머니에 넣어두신 소지품은 분실될 위험이 있사오니 바이크 및 보관함이나 가방에 넣어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물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실물 주의, 핸드폰 분실 주의 부탁드립니다. 주행 중 안전수칙.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한 번이 아닌 조금씩 나누어 가며 미리 잡아야 합니다. 바람에 모자등이 안 날아가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바지 강추드립니다. 주행 중에는 안전벨트를 풀 수 없으면 절대 금연입니다. 그리고 5번, 주행 중에는 휴게소를 제외한 모든 구간 내에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정차로 인해 추돌사고나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고객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브레이크 잘 하시고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자, 브레이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와 낭만열차를 타고 이제 점심때가 다가오네요. 많이 배고프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안전이 낭만과 추억을 만듭니다. 자, 이제 닭갈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하네요. 식사가 간염 공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자, 현재는 16,000원입니다. 맛있어 보이시죠? 초평고 학생들은 간염 없이 안전하게 식사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비결도 한번 볼까요? 저는 최근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당 한 곳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은 3명 중 1명꼴로 감염됐는데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1명도 감염되지 않은 겁니다. KNN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21명 가운데 3분의 1인 7명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당시 6개 탁자에서 식사가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5개 탁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보시다시피 딱히 특정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최초 감염자를 찾는 것도 힘듭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마스크 착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이 작동되고 고기 굽는 한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식사와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비말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4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동아대 확진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술집과 식당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식사 이외에는 최대한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을 피하는 길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여러분, 식사가 악몽이 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사항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식사 시 대화 금지,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그릇 그리고 수저, 젓가락을 사용해 주시고요. 음식을 나누어 줄 때는 사용하지 않은 새 수저와 젓가락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이섬까지는 또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화장실 방문 강추합니다. 자, 마지막 코스로 남이섬을 이제 배 여행과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남이섬을 가게 됩니다. 직접 보실까요? 친구가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데 그 비결이 이 4가지라고 합니다. 공중예절 지키기, 2번째, 자연을 보호하기, 3번째, 중간에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오기, 집밥 시간 지키기. 모두 다 함께 약속 시간을 지키면 빠른 시간 내에 집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친구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자, 여러분도 마지막 날 7일 수요일 날 여러분만의 여행 이야기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잊지 마세요. 안전이 행복한 여행을 만듭니다. 우리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